여기다 막았지? 아니야, 일로 앉아도 괜찮아. 조심만 하면 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마 안 보일 거야. 편하게 앉아. 떨어지면 어떠니? 그냥 핸드폰 바꾸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좀 충분히 그냥 온대쪽이 안 들어간다며. 온대쪽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안 들어갔는데요? 근데 온대쪽에 문제 나왔는데? 그래요? 풀면서 되게 뭔가 있었어? 아니 온대쪽에 문제 안 나온다 해가지고 범위 아니라고 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게 왜 나와? 뜬금없이? 좀 틀렸나 봐요. 그게 틀렸구나. 41점이나 맞았어요. 잘 봤네. 풀만 했겠는데? 이거 일단 스케줄하게 잠깐 갖고 있을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로 시작하자.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다가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해. 꼴랑지 그럼 나머지 어디 간 거야?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몇 명 안 올 거예요? 지금 우리 8명 중에서 5명이 안 왔지? 그 정우는 아까 연락이 왔으니까 일단 치고, 혜인이는 아까 뭐라 그랬지? 오늘 못 온다 했었고, 그러면 3명이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지? 채유. 강주연, 주연이. 그 다음에 여자애기 누구지? 생각이 안 나네. 민기. 예선이.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예선이 있다 볼 거고, 그러면 주연이하고 채유. 주연이는 그 유학 가가지고. 유학 갔어? 그러니까 좀 있으면 갈 거라서 안 어. 올 수도 있어요. 유학 간대? 네. 어디로? 미국으로. 미국으로? 네. 괜찮겠지? 영어 잘해요. 영어 못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의 형성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지구 태양계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지구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쭉 나오고, 그런 다음에 지구가 이제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고체 지구의 진화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대기의 진화가 어떻게 됐는가, 요 그래프는 잘 적으셔야 돼.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우선은 수업을 할 건데 이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현재 교육과정상으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긴 할 거야. 그래서 고체 지구는 거의 빠짐없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온도가 될 것인가 해서 그래프 나온 것이 있는데, 저 그래프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지가 연령이 어떻다, 그래서 이런 분포가 어떻다,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경계하고 결과를 지어가지고 지가 연령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우리나라 주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 앞에는 그다 쳐. 근데 이 뒷부분부터가 좀 약간 골때릴 수가 있는데, 지진파에 대한 것이 나와. 그래서 지진파는 이거 중학생일 때 배웠잖아. 그치? 학교에서. 왜 조용하지? 배웠지? 아니 뭐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배웠지? 유무를 묻는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기억이 없다고? 네, 저 계속 자가지고. 그래? 그래? 아마 나는 기억이 있는데, 나는 수업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아마 교육과 선생님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 타는 지진파는 뭐냐면, 요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이 나와. 계산을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요거는 그다 쳐. 여기까지 계산이 무난하게 돼. 근데 이 다음부터가 지금 골 때려. 그래서 곡선을 갖고 뭔가를 막 계산을 해야 돼. 요것이 그나마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요 주시곡선을 통해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해.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꼭 나올 거 이거 와, 그 다음에
더 내려가게 되면 저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쭉 가게 되면 요것이 있을 거야. 요거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빠졌다 안 들어갔다. 교차거리를 통해서 지각의 두께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뺐지? 에이씨 미안해.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볼 겁니다. 방학 동안에 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1월달 거의 처음에 한번 했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요거는 리뷰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막 이거를 처음부터 개념하듯이 그냥 천천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됐지? 만약에 하다가 너무 건너뛴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근데 잠깐 하기 전에 잠깐만 좀 기다려봐. 자, 그러면 시작을 하자. 자, 우선은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는데 우선은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이거를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하자. 글이 좀 많아가지고 읽고 해야지. 자, 그럼 보자. 태양의 형성 과정은 우선은 요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돼. 이거 좀 반전이 돼 있어서 좀 약간 보기가 불편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예전에 한번 문제가 한 번 나왔었는데 좀 오래전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잠깐 나왔었거든. 근데 그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오고 나서 다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그 2학년에서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1학년인 상태에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근데 우선 대략적인 것만 본다고 하면 이 성운이 있었을 때 요 전에 그 성운을 만들기 전에 어떤 항성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 항성이 이제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얘가 폭발했기 때문에 성운도 사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하고 있는 상태의 성운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야. 얘가 회전을 안 하면 우선 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방을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운의 중심부의 밀도가 가장자리보다는 크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 중심부 쪽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더라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회전했기 때문에 요것이 요렇게 바깥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제 원심력이라고 해가지고 힘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서는 항성이 원시 항성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원반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원반이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 이 원반상에 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같은 궤도상을 돌고 있는 것들이 서로 합쳐지기 시작해. 그래서 나선팔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들인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그 궤도상에 있는 어떤 그런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응축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항성기가 만들어지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대략적인 뭐 이게 순서를 막 알려고 하지 말고 회전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원방모양 갈 수 있다 정도로만 우선 이해를 하면 되는 것들이야. 여기서 그 아까 말했던 그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진산이나 인천이든 간에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은 그냥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뭐 이게 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 놈인데, 자, 지금 이제 원시 행성의 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돼. 우선은 이 태양과 가까이 있는 행성하고 태양과 멀리 있는 행성하고 본다고 치면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해.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태양계 중에서 좀 가까이 있는 태양과 가까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날아가 버려. 가벼운 것들. 그러니까 기체로 존재할 만한 것들은 다 싹 다 태양풍이 후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용율점이 높은 금속이나 짱돌 요 위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남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태양계 그만 까먹어. 너 그렇게 당와. 괜찮은 거니? 진짜 너 걱정스럽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규산염 짱돌이지. 그다음에 철 니켈 같은 것들.
그래도 말랐으니까 괜찮아. 근데 말라도 예전에 콜라 하루에 3병씩 마셨어. 나랑 예전 비슷하네. 나도 그랬었는데 이거 말 하다 말 갑자기 요만한 거 나도 되게 좋아했었거든. 요만한 거. 그래서 하루 이게 한 개씩 막 짜먹었어 이렇게 한 개씩. 넌 안 그러지? 에이 몸 건강한 새끼들. 몸에 나쁜 것도 먹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지? 너무 과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무거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용융점이 높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벼운 애들은 그냥 태양풍에 밀려 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보통 복사 앞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용융점 높은 애들은 이제 주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지구형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성형 같은 경우는 태양과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에 밀려 나갈 만한 것들이 이제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밀려 나갔던 애들이 목성형 쪽으로 가가지고 많이 분포하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돼가지고 확실히 작은 그러니까 그 밀도가 작은 그런 물질 위주로 되어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여기에서는 이 목성 행성이 보통 잘못 생각하면 기체 행성이라 가지고 기체만 덜렁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목성이 만약에 이만한 크기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중심부에 금속 핵이 요만하게 있어. 사실 이거가 더 작은데 그냥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 있는 이 금속 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구보다는 더 고밀도의 어떤 그런 물질이 있어서 이 정도 두께의 기체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우선은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만 우선 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예전에 이거 지구형과 목성형을 따로 구분해서 표로 정리한 게 있었거든. 그거 기억나?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자. 알아요. 아니야, 조용히 해. 질문할 거야. 자, 지구, 목성. 자, 먼저 진짜 쉬운 거. 목성이 더 커요. 뭐가? 목성이 더 커요. 뭐가? 아, 뭐가? 부피예요. 부피? 난 질량 쓰는 중인데. 질량은 누가 더 커? 지구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반지름 크기는 목성이요. 더 크지. 그러면 밀도는 지구. 지가 더 크겠지. 우선 요거는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전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목성. 지구, 목성? 목성이 확실자 모든 걸 걸고 목성이에요. 근데 아니 뭐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뭘 걸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 제 기억상 목성이 열 몇 시간이었어요. 오, 그렇지. 그래서 자전 속도는 목성이 훨씬 더 빨라. 그러면 공전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지구. 지가 더 빠르겠지. 그러면 자전 주기는 누가 더 길까? 주기는 목성이 더 길지 않아요? 더 크니까. 아니 이거 더 빨리 돈다며? 근데 목성이 더 커가지고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네 입으로 있잖아. 모든 걸 걸고 10시간에 한 번 돈다며? 10시간에 한 번 지구가 돈다며? 더 커요. 그러면 당연히 지가 더 빠른 더 주기가 긴 것이지. 그러면 공전 주기는? 공전 쪽이 목성이 더 길죠. 그치, 목소리 더 길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고리가 있냐 없냐는 뭐 당연히 이 목성형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성수는 누가 더 많을까? 목성. 목소리가 많겠지. 뭐 그런 것들, 뭐 기본적인 이 행성들의 특징 정도만 이렇게 우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요거다 뭘 막 구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깜짝이야, 놀래라.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정도로만 우선 기억하고 되는 것들이야. 여기 내가 좀 녹화를 눌렀나? 눌렀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이 지구의 탄생 과정인데,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거기에 보면 지구 탄생 그림 나온 곳이 있는데, 이렇게 미행성들이 막 충돌을 해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원반상에 있었던 성간 물질들이 서로 뭉치는 과정이야. 그래서 미행성이 충돌해서 이렇게 원시 행성으로 가더라. 요 그림보다는 우리는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여러 가지 막 벌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본다고 치면 지금 요 순서대로 이거 잘 외워보셔야 돼. 요거. 그래서 요 다음에 대기 바다가 있을 것인데 마그마 바다, 그 다음에 분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의 진화 이렇게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마그마 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여러 개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요 당시에는 전체가 싹 다 마그마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마그마 바다가 되어 있는 요 상태가 왜 있었을 것인가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요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얘가 이제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온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온실기체에 의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잖아. 근데 요 얘기를 왜 했냐면 과학부에서는 이 온실기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 것으로 지금 종종 얘기가 좀 됐던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원시 지구에서 이게 마그마 바다 요 시기에 과연 온실기체가 얼마만큼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조금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CO2의 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온실기체 양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산 분화가 그 전에 비해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야. 화산이 훨씬 더 많이 분화했기 때문에 온실기체를 많이 이렇게 내뿜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지구 내부의 열원이라든지 당시 마그마 바다가 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뭐 한 3가지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철, 니켈 또는 이런 무거운 것들은 밑으로 계속 가라앉게 될 것이고 반대처럼 이렇게 짱돌과 같은 것들을 위로 뜰 것이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마그마 바다였던 상태였는데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는데 철이나 아니면 니켈과 같은 이런 것들이 막 가라앉는데 그러면 가라앉을 때 그냥 조용히 가라앉지 않겠지. 왜냐하면 전체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라고 계속 움직이는 중이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이 승우씨 눈이 그냥 막 흰자 보여. 동현. 아 동현이가 미안. 네가 봤구나. 그래서 동현아 눈에 흰자가 보였어. 무서워. 그러지 마.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막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방출을 하면서 당시의 지구 내부 온도를 더 올렸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물질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열이 발생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철, 니켈과 같은 것들은 이제 핵으로 남을 것이고 규산염 물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멘틀하고 지각을 형성했을 거다. 이렇게. 기산염에 뭐가 있었죠? 규산염이야 많지. 이게 광물 시험법에 들어갈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SiO4로 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석영, 감남석, 그 다음에 뭐 각성석, 휘석, 뭐 이런 것들, 흑음모, 백음모, 금음모 다 이런 것들 싹 다. 오히려 규산염이 아닌 게 희귀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시 지각과 대기 바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지각으로 봐, 지각. 그래서 요거는 옆에 써놓을 텐데 순서를 잘 외워 써야 돼.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된 것이지. 서로 이제 밀도 차에 의해서 이렇게 분화가 돼서 지각이 만들어진 것들이고, 좀 더 가게 되면 대기가 그 다음에 형성이 돼. 대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바다가 그 뒤에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지.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면 돼. 지각 다음에 대기 해양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각과 대기를 바꿔서 보는 경우도 있어.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마그마 바다를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온실기체 때문이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기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대기, 지각, 해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원시대기 이런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 지각, 대기, 해양으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자, 우선은 누차 얘기하는데 지구과학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XY축을 잘 보셔야 돼. 얘가 등거리 스케일이 아니라 지금 로그 스케일로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게 된다면 질소를 1로 잡아섰을 때 당시에 얘가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들인데 지구 생성 초창기를 보게 되면 질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10배 가까이 더 많았던 얘기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 계속. 그리고 질소와 같은 경우는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 치면 질소는 거의 양적 변화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 질소와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걸로 나올 만한 문제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뭐 보통 생물체의 필수 원소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생물체가 지구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물론 여기서 살짝 이런 부분이 보이긴 해. 근데 이걸로 나오기에는 문제가 너무 좀 쪼잔해 이거는. 그래서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르곤이라고 나오시는데 아르곤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40 아르곤이 되고 있어. 이거 자원소지. 자원소 기억나? 아니요. 모원소, 자원소. 엄마 아들. 엄마, 그렇지. 그거야. 근데 엄마 아들까지 했으면 잘한 거야. 우선은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원소들 중에 아주 불안정한 원소를 우리가 방사성 원소라고 할 수가 되지. 방사성 원소. 이 방사성 원소는 불안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정된 원소로 바뀌어. 그래서 이 바뀌기 전에 불안한 원소를 어미 못잘 써서 모원소로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얘가 안정된 원소로 바뀌게 되는데 그 원소를 아들 자자 써서 자원소라고 하게 돼. 물론 여기에 예선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어느 사람들은 굳이 과학의 어떤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 들어간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걸 왜 굳이 아들 자자 쓰냐. 그래서 딸 원소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자를 쓰든 녀를 쓰든 딸을 쓰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안정된 원소로 갔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나는 페미니스트야. 나 페미니스트야. 근데 질서가 저기 한동안 왜 감소하다 갑자기 일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감소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기상 보게 되면 요 정도가 되고 있어. 요 정도. 근데 생물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증가했던 그 시기는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당시 물 속으로 바다가 이때 형성됐거든. 그 전에. 그래서 바다 속으로 생물들에 의해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이 질소가 살짝 줄어든 것처럼 보이더라 이 얘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정한 상태로 유지했다는 것은 어차피 질소는 순환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로 비율 면에서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지. 초창기 살짝 감소된 적은 있었다 이거 얘기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원소, 자원소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아르곤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렇게 덜렁 나온 것이 아니고 뭐냐면 암석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40칼륨이 있었어. 이 40칼륨이 모원소야. 모원소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는 이 과정을 보통 우리가 붕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랬을 때 이 붕괴를 할 때 알파 붕괴, 베타 붕괴라는 종류가 있어. 이거 물리시간에 배웠지? 학교 물리 시간에 붕괴에 관련된 거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화학에서는 안 배웠어? 네. 화학에서도 물리에서 아무도 안 배웠어? 네. 신기하네. 뭘 배운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붕괴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그러면 이번에 들어갈 때 2학기 때 배우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알파 붕괴 또는 베타 붕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성자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얘가 안정된 원소로 바뀌어서 얘가 40 아르곤으로 가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얘가 얘로 바뀌었다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얘가 상온에서는 고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암석 속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이 40칼륨이 대기 기체로 이렇게
바뀌면서 암석에 있었던 애들이 기체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인데 아르곤이 점차 막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대로 거의 변화가 없어. 물론 이제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그 전에 비해서 증가율이 둔화가 돼.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요때쯤으로 해가지고 암석 속에 있었던 사시칼륨이 벌써 많이 붕괴를 한 것이지. 더 이상은 얘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모온소량이 많이 안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살짝 생각해볼 것은 이겁니다. 얘가 얘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와 같은 경우에 약 13억 년 정도가 나와. 13억 년.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게 다 주어질 거니까 숫자로 외울 필요가 없어. 13억 년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얘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잖아. 이렇게. 자, 이쪽을 시간상을 해보고 여기를 어떤 양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대략 여기를 우리가 100%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온소는 계속 이게 줄어들어. 이렇게. 그랬을 때 얘네들이 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인데 얘가 모온소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만큼씩 자원소는 계속 증가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그때 여기 모온소 자원소가 만나는 요 시점, 요 교점이 요게 50%가 되는 시점이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반감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구 시간을 따져보자면 대략 46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 46억 년. 그러면 지구 초창기 때부터 이 칼륨이 붕괴해서 지금까지 왔다 치면 반감을 몇 번을 했다는 뜻일까? 대략 세 번? 뭐 세 번과 네 번 사이쯤 대략 있지. 그래서 반감을 50에서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대략 뭐 7. 얼마나 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요 중간쯤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46억 년이라는 시간을 가진다고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의 반감과 4번의 반감 그 사이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양이 이 암수 속에 남아있는 양이 아주 적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 요거 지워도 되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요 이산탄소에 대한 것들인데 이산화탄소는 전체적으로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 초창기에 비해서 엄청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뻔하지. 우선은 얘가 바닷속에 용해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생물들이 탄생을 하면서 광합성을 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이유가 우선 중요해. 근데 여기서 생각 잘 해볼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양적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경로로 얘가 양적 변화가 생겼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지에 있는 식물들에 의해서 광합성 대량이 훨씬 더 많긴 해. 근데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요것이 바다가 요렇게 있다 치면 바다 밑바닥이 있어. 그러면 요거와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가 요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기권이었던 이산탄소가 수권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면서 바닥에 이렇게 침전물이 쌓여. 이 침전물은 육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칼슘이온과 결합을 하면서 침전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 이 CaCO3 같은 경우 굳어지게 되면 무슨 짱돌 나올까요? 석탄? 석회암. 석회암. 그렇지. 석회암이 나온다 이 얘기지. 역시 과고생. 아우, 1번고 애들은 이걸 다시 또 설명 다시 다 해야 돼요. 아야 진짜예요. 자, 그 다음에 기권에서 광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육지에 있는 어떤 생물들의 광합성이 아니라 얕은 바닷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미역 줄기와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것들이 요렇게 수권 넘어가는 거야. 똑같이 넘어갔는데 그것이 생물권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권에서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이렇게 넘어갔더라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생물권에 있었던 탄소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죽어서 만약에 땅속에 묻혔어. 그러면 그때 얘네는 탄소 덩어리로만 얘가 나오게 돼. 그러면 이 탄소 덩어리 나오는 짱돌 이름은 뭘까요? 다이아몬드 흑연 빼고
폴라렌. 왜 나노튜브라고 그러지? 얘 같은 경우에는 석탄 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두 가지 경로로 양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의 권역 변화로 넘어갔는가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를 볼 건데 산소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시기야. 요 시기는 대략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여기서는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25억 년 전이다 라고 보면 돼. 25억 년 전. 25억 년 전에 뭔 일이 있었었냐면 바닷속에 이런 해조류가 있었던 건 아닌데 당시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있어. 그 지금은 사이아노박테리아로 발음하는데 뭐든 상관없어.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요 그림 위에 나와 있는 그 뭐냐 아까 그 표 있잖아. 표 안에 있는 원시 대기들 그런 것들을 걔네들이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얘들이 호흡으로 산소를 내보내는 거야. 이 물속에 살던 그런 박테리아였는데 그런 애들이 그런 식으로 산소량을 증가시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요놈 잘 들어두시고 그래서 산소가 증가된 것은 결국 광합성에 의해서 증가가 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제 광합성으로 해서 증가가 되다가 대략 지금부터 약 4억 2천만 년 전. 요때가 되면서 이제 이거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 4.2억 년 전에 실루리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실루리아기. 기 이름까지 싹 다 외우셔야 돼. 나중에 요 표는 쪽수 빼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언젠가 표정 관리에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될 것인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봐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실루리아기 때 이때 오존층이 생성이 돼. 오, 그렇지. 카모실 베서페 퀴즈대 3사기 이렇게 뭔 소리가 하지? 아무튼 있어. 진시대를 이제 외우는 그 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2천만 년 전 그러면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한 4억 년 전 그것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아무튼 4억 년 전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오존층이 생성되기 이전과 이후에 생물계에는 크게 달라지게 돼. 아무래도 오존층이 생성되기 이전에는 이 물 밖으로 뭔가 나오면 돌아가시고 했을 것인데 오존층이 생성되면서 자외선이 대기에서 흡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지 생물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우선은 요 그래프에 대한 것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 원시 대기가 어떻게 진화를 했는가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그냥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원시 바다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바다가 어디 갔니? 근데 아니 몰라. 아 여기구나.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방법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바다로는 크게 문제 나올 것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유가 나온 게 있어. 이게 처음에 마그마 바다를 만들 당시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는 어떤 행성들이 계속 충돌을 해. 그래서 이 지구 온도를 계속 올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 미행성 충돌에 의해 가지고 그때 축적된 열이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여기가 환기가 돼서 지금 산소 부족으로 지금 음식이 흐려지고 있지. 그럼 문을 살짝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한 여론들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마찬가지로 뭐 지금 현재 지구 내부의 에너지 원에 대한 것을 뭐 한 네 가지 설명하시오. 세 가지만 나왔는데 네 가지 설명하시오.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자, 우선 그래서 미행성 충돌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그것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좀 쉽게 생각하면 지구는 현재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분화가 될 때 무거운 게 가라앉단 말이지. 그러면 가라앉을 때 조용히 안 가라앉아. 그래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요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야.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를 하잖아요. 그런데 붕괴를 할 때 일정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그래서 그 방출되는 양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요거는 잠깐만 적어두고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구 내부가 뜨거웠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지. 자전을 해. 그러면 자전을 했었을 때 그 고체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액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 지구는. 그래서 고체인 부분하고 액체인 부분하고의 중간에서의 마찰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의 경계면 그러면 얘는 멘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외핵 정도로 보면 돼. 내핵도 고체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차피 뜨거운 곳이야. 그래서 거기는 상관하지 말고 이제 그 고체와 그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에서의 마찰열 때문에 지구 내부가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예선 씨, 여기의 경계면 이름이 뭘까요? 뭐였지? 너 가운데 손가락을 지금 하고 지금 이야 씨, 와, 법규를 지금 와, 고맙습니다. 네. 자 예선 씨, 정치인이야 진짜. 자 그러면 동현 씨, 예. 여기 경계 이름은 알았어. 민기 씨, 저기 뭐다 쓰여있어 저게? 지각하면 멘트는 알아요. 그건 뭔데? 모으면. 모으면. 뭘 오우야? 모으면. 전 대답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패스. 수호 씨는?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러면 지각 멘트의 경계면 모으면. 그러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은 그걸 까먹었어요. 외핵 내핵. 여기 멘트 외핵이고. 자 다시 재밌네. 지각 있고요, 멘틀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핵 있고, 그 다음에 내핵 있고, 지금 중심이죠 여기가. 자 그러면 요 경계면 이름은 모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풀어서 보자. 그냥 모호로 빛이 불연속면. 원래 이게 전체의 이름이야. 플레임이야. 근데 너무 기니까 모호면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은 구텐베르크 불연속면. 그렇지 불연속면. 그래서 줄여서 구텐면. 그러면 여기는 레만 불연속면. 찾았구나. 레만 불연속면. 그래서 레만면 이렇게. 그래서 명칭이고 이름이니까 이건 기억을 해둬야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지구 자전 때문에 이 구텐베르크 면에서의 마찰열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구 내부가 뜨거워요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지구를 잘라서 단면을 보잖아. 적도를 기준으로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구가 있어. 여기에 지금 적도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심부 여기에 내핵이 있는 거야. 내핵. 그럼 이 겉껍질은 지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 구텐베르크면은 요것이 이렇게 달걀처럼 이렇게 노른자처럼 이렇게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아니야. 이런 모양이 아니고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평평하지가 못하고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가운데 이 부분이 외핵이 되는 것이고 바깥쪽이 멘틀이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평평하지가 않고 꿀렁거리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면서의 멘틀 외핵의 속도차가 발생을 하면서 확실히 마찰열이 잘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뭐 어떤 책에서는 지구 내부의 그 압력 때문에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뭘 틀린 말은 아닐 거야. 그런데 그게 주된 에너지원은 아니니까 그냥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온 게 있어. 표에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방사성 원소의 함량 그래서 우라늄, 토륨, 칼륨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고 이것만 잘 적었으면 돼. 우라늄만. 그리고 화강암, 현무암, 강남암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화강암은 대륙이고요. 현무암은 해양이고요. 강남암은 멘틀이야. 그러면 딱 빠졌을 때 셋 중에 어디가 제일 뜨거워요?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멘틀이 제일 뜨거워. 근데 지금 보니까 우라늄이든 토륨이든 칼륨이든 간에 양이 되게 적어.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오히려 발열량이 1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멘틀이 가장 뜨거운 부분이 이 셋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고 대륙지의 가장 온도 낮은 부분이 돼야 되는데 방사성 원소의 발열량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오히려 멘틀이 제일 적고 대륙이 제일 높게 나타나게 돼. 그러면 대륙이 제일 뜨거운 거니까 맨발로 막 다 돌아다니면 죽겠지.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에너지원은 될 수 있어도 주된 에너지원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양적 분포를 잘 보시면 우라늄의 양적 분포는 대륙과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현무암이 두 번째고 멘틀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게 양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실제로 지열로 본다고 하면 이게 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멘틀이 제일 뜨겁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주된 에너지원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지구 내부가 더 뜨거운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세 가지 초창기 미행성 충돌로 인해서 생긴 열,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열,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었던 자전에 의한 마찰열 이런 것들이 주된 에너지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는데 이 반감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약에 문제로 주어진다면 이것만 숫자만 따로 주어질 거니까 너무 막 알 필요는 없는 것들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지구 내부의 이제 어떤 온도 분포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요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지각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내일까지의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변화를 좀 봤는데 지금 이런 식의 계단 모양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요 지각에서 들어갔었을 때 지각 파고 들어왔을 때 온도가 아주 빠르게 상승을 했어 처음에. 그러니까 지표부터 들어갈 때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데 그 온도 상승률을 그대로 해서 지구 반지름으로 생각해서 환산했더니 지구 내부의 온도가 얼마나 되냐면 한 10만 켈빈이 나와. 10만 켈빈이면 어느 정도 잘 가늠이 안 되잖아. 근데 10만 켈빈이라고 그러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천 켈빈 좀 안 되니까 태양보다 더 뜨겁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 그 정도의 온도가 되면 지구는 싹 다 녹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지각에서부터 쭉 들어왔을 때 온도 분포를 봤더니만 지각에서만 빠르게 증가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보다는 좀 더 더디게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하나만 잘 그려보셔요. 여기 있어요. 요 그래프를 우리가 눕혀서 이렇게 보도록 하자. 자, 여기를 지구 내부의 거리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지금 지표가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중심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온도인지에 대한 것을 좀 보는 것인데 우선은 다른 거 뭐 세세하게 보지 말고 대략 여기쯤 구텐베르 금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가 레마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내부의 온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인데 저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고 대략 이렇게 보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이게 지구 내부의 실제 온도야. 여기가 실제 온도. 그런데 각 층에 해당하는 구성 성분이 있잖아. 지각과 멘틀과 같은 경우는 주로 규산염으로 많이 되어 있지. 짱돌 위주로. 근데 외과 내액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많이 되어 있어. 철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일부 황과 토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녹는 점이 각 층마다의 녹는 점 중에서 이쪽의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각 층에 해당하고 있는 용융점을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용융점이 이렇게 나타나. 아주 미세하게 좀 높아. 실제 온도보다 녹는 점이, 노란색은 녹는 점이 용융점이야. 높아. 그런데 구텐면과 레머면 사이에 있는 외핵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녹는 점이 살짝 밑으로 떨어져 이렇게. 그러다가 레머면 지나가면서 살짝 다시 올라가. 그래서 용융점의 분포를 보면 지금 지각, 멘틀, 내핵과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이만큼이면 실제 온도는 그에 못 미치니까 얘는 지금 암석 상태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가 되는데 지금 여기 외핵과 같은 경우에는 용융점이 실제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액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액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수업을 했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야. 예성씨 괜찮아, 그냥 풀어. 얘네들은 수업은 그때 수능 너 없었겠구나. 그럼 두 분이겠는데 닥쳐. 자, 동현 씨하고 민기 씨.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성분은 비슷해. 근데 얘는 왜 녹는 점이 낮고 얘는 왜 높을까? 자, 먼저 앞에서부터 압력차. 닥쳐. 자, 그다음 글쎄요. 자, 그다음에 예섭 씨 혹시라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야. 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성분인 것 같은데 왜 얘만 이렇게 녹는 점이 낮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아까 말한 거 없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압력? 틀린 말은 아닌데 주된 것은 알았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 근데 조금 더 주된 요인은 뭐냐면 성분 때문에 그래. 성분. 왜 그러냐면 얘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얘가 물질이 떨어지잖아. 핵 쪽으로 떨어질 때 순수하게 금속만 막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각이나 멘틀 속에 포함되어 있던 황 같은 게 있어. 황. 얘는 가볍기 때문에 스스로 못 떨어질 거라고. 근데 얘네들이 황철성이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금속에 달라붙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얘들이 쭉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쪽 외핵과 같은 경우는 이런 황들이 내핵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책마다 다를 수 있고 학교에서 알려준 것도 숫자가 다를 수 있는데 대략 보자면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비율로 여기 외핵 전체에 5에서 한 10% 비율로 이 황성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불순물 때문에 녹는 점이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뭔가 계속 설명이 되고 있으면 나중에 서술형 나왔을 때 열심히 잘 쓰시면 돼요. 이 푼 글씨로. 자, 이렇게 되는 만큼은 쉬운 문제. 이거는 배웠을 거니까. 자, 예섬 씨. 자, 계속 막 적고 있는데 막 질문해서 미안해. 자, 예섬 씨. 여기가 액체인 이유는 방금 설명을 했어. 그러면 얘가 액체인 것은 어떻게 알아냈을까? 너무 쉬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에스파 피파. 피파가 고액기 다 통하고 에스파가 액체기로 통하니까 거기에서 딱 막혀서 액체인 오. 자, 그러면 에스파는 횡파이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를 통과를 못해. 그럼 기체일 수도 있잖아. 너무 안 돼. 왜 암벽 버려? 암벽 버려. 이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어. 기체일 수 있잖아. 근데 왜 액체로 보고 있을까? 그것도 왜 금속 액체로 보고 있을까? 지진파의 속. 지진파 속도? 아니 에스파가 없다니까 여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민기 씨.
그만 처먹고 얘기해 주실래요? 당 와요 당. 답 나온다. 잘 들어봐. 귀 쫑긋 들어봐. 저 생각하고 있는데 까먹.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그 뭐야? 아무 그럴싸한 답을 생각해냈었거든요. 그럴싸한 답 뭔데? 궁금하네. 패스? 네. 그럴싸한 답. 이거를 굳이 기체로 안 보고 또 액체로 보는데 꺾이는 정도. 꺾이는 정도 뭐야? 뭐가 꺾여?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뭐가 꺾일까? 딱 갔을 때 응. 기체는 요만큼 꺾이는데 액체는 요만큼 꺾여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우선은 그건 좀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쉬운 거야. 정상적인 중등 교육과정을 밟았다면 알 수 있는 게 뭘까? 아니 미안해. 근데 뭐냐면 중력 때문에 그래. 중력. 지구 크기에 비해서 지갑과 멘틀에 있는 짱돌만으로는 이 정도 중력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면 외과 뇌에 분명히 금속이 존재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에스파가 여기 통과 못하는 이유를 만약 기체로 본다면 이 정도 부피에 대한 질량이 없는 거니까 중력이 이보다 더 작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느끼는 중력을 비교한다면 여기는 절대 기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지진파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투과정이라면 이렇게 해서 끝나. 그런데 이게 고급지구하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여기로 들어갔을 때 에스파가 등장하지 않잖아. 횡파니까. 근데 난데없이 여기 내에게서 에스파가 나와. 갑자기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에스파와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속도가 여기서 딱 끊겼는데 갑자기 여기서 낮은 속도에서 다시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가 에스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기 경계면 내막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드 전환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 파의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종파로 들어왔던 피파가 여기를 튕겨 나가면서 에스파로 모드 전환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내액을 통과했었을 때 에스파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들이지. 아무튼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지각 연료량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만 쭉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요 용어들은 그냥 참고 두시면 돼. 신생대, 뭐 중생대, 뭐 화산대나 조산대 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조산대라고 하는 것은 판과 판이 충돌하는,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그런 수렴한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습곡산맥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런 조산대, 저런 운동을 조산운동이라게 되는데 그런 조산대에서 좀 열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야. 특히 이 조산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신기조산대와 고기조산대란 말이 있는데 신기조산대는 신생대부터 중생대 때 만들어지는 습곡산맥들, 고기조산대는 고생대부터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습곡산맥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맥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산맥들이야. 로키 산맥이라든지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알프스라든지 히말라야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요 당시 산맥들 그러면 북미 동부해안을 따라 있는 에팔레차 산맥, 그 다음에 북유럽 쪽에 있는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 칼레도니아 산맥, 그 다음에 러시아와 유럽을 경계짓고 있는 우랄 산맥, 이런 산맥들이 이제 과거 고기조산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신기조산대는 지금도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이 높은 상태지만 고기조산대는 더 이상의 조산운동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지금 신기조산대라고 보고 요게 고기조산대를 본다면 지금 지각 연료량이 고기조산대에서 좀 더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더 이상의 조산운동이 없는 상태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상지라는 말인데 순상지, 순, 방패를 상, 모양으로 방패 모양으로 덮여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순상지에 대한 설명이 어딘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구나. 이 순상지 요 페이지에 여기 위에 날개 펴진 되어 있을 것인데, 자 순상지 아주 오래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대륙지각은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아. 그리고 고생대 이후에 거의 지각 변동이 안 받았다. 그래서 이걸 따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진이나 화산이 없는 땅 덩어리라고 해서 안정지괴라는 말을 써. 요게. 그리고 순상지 오랫동안 풍화 침식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되고 있다. 대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거기 설명되고 있는 그 정도만 우선 알고 있으면 돼. 순상지만으로 나올 만한 문제는 거의 없어. 그래서 그냥 지진 화산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지각 연료량이 좀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래프가 요 놈이야. 자, 대륙에서의 지각 연료량보다는 해양에서의 지각 연료량이 좀 더 많은 편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판 연계랑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랑 잘 연결해 보시면 되는데, 해령은 우선은 뭔가 계속 올라와. 그래서 여기가 좀 되게 뜨거운 부분이지. 상부 멘틀에서 뭐가 올라오든 아니면 밑에서 플룸으로 뭐가 올라오든 이제 올라오는 상태다 보니까 지열 자체가 많이 높은 상태구나. 그 상태에서 양쪽으로 가게 되면 지열은 떨어지게 돼.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이 해부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여기의 지각 연료량은 여기는 대략 여기랑 지금 거의 비슷한 상태, 여기까지는. 근데 해부로 들어가면서 온도 쭉 떨어져.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해양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해양판은 지각 겉껍질에 있던 것인데 지구 내부로 들어가. 그러면 이 차가운 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차가운 판이 섭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를 떨어뜨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도가 다시 올라가. 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된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대륙지각의 열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결국 섭입 때문에 생기는 마그마 때문이구나. 다시 말하면 호상열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열 분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온도 분포를 살짝 한번 등온선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 등온선이 쭉 가다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렇게. 뭐냐면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위에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 1000도씨, 요것을 뭐 1200도씨, 요것을 1400도씨의 등온선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깊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온도하고 여기의 온도하고는 다르지. 가운데는 지금 1000도씨 안쪽에 있는 거니까 1000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1400 등온선 바깥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1400보다 높은 온도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지금 차가운 상태구나. 차가운 판이 들어가면서 저런 식으로 온도 분포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암석의 밀도는 온도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온도가 높으면 암석 밀도는 낮아질까? 올라갈까? 낮아져요. 낮아질까? 올라갈까? 낮아 온도가 올라가면 낮아져요. 그렇지. 요렇게. 순간 제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싶었었는데 맞지. 그래서 온도하고 암석 밀도는 반대 관계가 있어.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 지진파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암석 밀도가 증가하게 돼. 이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본다고 치면 온도하고 밀도의 관계만 놓고 보자면 여기 있는 요 지점에서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잖아. 여기에서 여기 갔다 여기로 가게 쭉 가. 그러면 암석 밀도의 변화는 밀도가 점점 커지다가 점점 밀도가 작아지는 그런 상태로 가야겠지. 온도가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우선 그런 거 하다가 넘어가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뭐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1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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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지금 준거 있잖아. 그 다음이 지진파야. 이 지진파에 대한 것들을 좀 다음 주에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필요 없나요? 오늘 숙제 없습니다. 편하게. 아, 드시면 안 돼요. 지랄한